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이 한 경주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상당히 어렵게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파업하고 비파업으로 양분될 수 있다는 점, 지역 간 대결로도 양분될 수 있기 때문에 고배당 가능성, 배당 가능성 과감하게 공략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성급 12경주는 정재환하고 김명수가 얼마 전에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조봉철도 빠르게 경주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죠. 김준일과 연합 펼쳐 나간다면 오히려 정재환이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조봉철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13경주도 까다롭습니다. 얼마 전 대상경주 때 임채빈 뒤 끝까지 마크 지켜내면서 류지열이 2차권 진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김관희의 선행을 류지열이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버텨낸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으뜸이 변수예요. 이으뜸도 직선 추입발 살려나갈 수 있죠. 오히려 파업을 함께 했었던 동기생 7번 최종근하고 이으뜸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배당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4경주도 까다롭습니다. 성락송하고 박병아가 아무래도 상남에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연합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경주감은 지금 김희준이 앞서 나가고 있죠. 수도권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상남팀 선수들이 오히려 고전할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과감한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성급 15경주는 김포팀하고 세종팀의 맞대결입니다. 근데 맞대결이라기보다는 세종팀 황인혁이 황승호를 챙겨줄 것이냐, 아니면 주드럭을 발에 나갈 수 있는 팀 후배 김범수를 챙겨줄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팀 간 대결이 아니라 황인혁의 후미권 마켓 나가는 선수가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면 특성급 12경주부터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면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정재환이 득점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전형적인 마크 수평이라는 점. 직전에 차 1호경주 때 정재환 선전 한번 기대해 봤습니다만 앞선에서 힘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정재환까지 함께 죽을 쓰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김영수라는 힘 좋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정재환 1호 할인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직전에 차 김영수가 때렸습니다. 김명수가 유리할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재환이 직선에서 잡았어요. 이번 편성도 똥이란 것 같습니다. 김명수가 아무래도 힘을 써야 돼요. 정재환이 이를 막혀 나간다면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예전 같은 날카로운 추입력 발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정재환이긴 합니다만 앞선에서 때려주면 따라갔을 경우 차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명수의 선에 활용이 나간다면 정재환이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수 있어요. 못 딸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을 함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4번하고 1번입니다. 4번하고 1번, 4번과 1번의 전략적인 연합이에요. 4번하고 1번 전략적인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정재환의 뒤는 아무래도 3번 김민호가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따라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민호가 끌어내서 정재환의 뒤를 물고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김포하고 부천팀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연합 펼쳐 나간다면 4번하고 3번 정도는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4번과 1번인데 못 딸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시되 4번, 1번 쌍복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4번, 3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영수가 분명 저측에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조봉철도 경기에 대한 자신감 확실하게 찾아 나가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조봉철이 김준일과 연합 펼쳐 나갑니다. 김준일이 때리고 조봉철이 몰고 가서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가거나, 조봉철이 김준일 날고 때려버리면 김명수 타이밍 재다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김준일이 때리고 조봉철이 몰고 갑니다. 조봉철의 뒤를 파업을 했었던 유지은이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이번 편성 파업을 하지 않았던 선수들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파업을 했었던 조봉철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복은 심합니다. 하지만 직전에 차 이영과도 협공 펼쳐 나가면서 이변을 만들어냈었던 조봉철 중심으로 김준일하고 유진을 공략해 나가는 7번하고 2번, 7번하고 5번, 7번하고 5번, 7번하고 2번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경제 중심은 4번과 1번의 전략적인 연합이에요. 복승은 함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4번, 3번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앞선에서 잠시 언급했다시피 류지열이 임채빈의 뒤를 물고 가면서
대상 경주 2차권까지 진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과연 그 기세를 이번 경주도 살려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김관희가 이래저래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주도권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류지열이 직선 취입발 살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관희를 넘어서느냐, 류지열이 막혀 만족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관희가 아무래도 편안하게 타이밍 잡고 시속감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 점 때문에 류지열이 김관희를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취입발 살려 나간다면 취입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못 딸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4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4번, 2번. 4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4번, 2번 전략적인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4번, 2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것 같겠고, 류지열의 뒤를 놓고 파업을 하지 않았었던 문희덕, 파업을 했었던 최종근, 이웃팀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이웃팀이 거저 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4번하고 3번입니다. 4번하고 3번 정도는 타협점 찾아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4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이 경주의 중심이에요. 복순까지 함께 염두하시되 4번, 3번 차선으로 4번, 3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이으뜸하고 최종근이 20기 동기생인데 두 선수가 파업을 했었던 선수들입니다. 아무래도 힘든 시기를 보냈었던 두 선수, 류지열이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이으뜸도 충분히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어요. 최종근이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이으뜸과 최종근 20기 동기생의 완승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번하고 7번입니다. 3번하고 7번 동반 입상, 3번하고 7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것 같고, 오히려 김관희의 선행을 이뜸이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3번과 2번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37하고 3위하고 37은 이뜸 놓고 과감한 전략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경제 중심은 확실하게 이 류지열이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어요. 김관희 활용해 나가는 작전 4번과 2번의 연합인데 못 딸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시되 4번, 3번 차선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상당히 까다로운 편성인 것 같습니다. 성낙송하고 박병화가 상남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성낙송의 파트너가 박병화의 파트너가 성낙송이에요. 이번 편성도 박병화가 주도권을 잡아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성낙송이 이로 활용해 나가면서 철저하게 승부거리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연 경주 간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희준이 성낙송과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 아니면 아무래도 파업했었던 상남팀 선수를 상대로 김희준이 저치기 타이밍을 잡아 나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박병화가 물론 내선 잡고 힘을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곽현명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김희준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좀 5번과 6번입니다. 전략적인 타입이에요. 아직까지는 박병화가 종속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 시속은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막판 종속에서 다리가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연합이에요. 5번하고 6번, 5번과 6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데 복승까지 함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번, 6번 쌍복견주권 쪽에 5번하고 6번, 5번과 6번의 쌍복 견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5번, 6번 쌍복 견주권 쪽에 우선하실 때 엄정일이 김희준의 뒤를 물고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곽현명, 김희준, 엄정일, 배민구 순으로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이 뭉치게 된다면 엄정일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5번하고 7번 정도는 5번과 7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김희준의 선전을 먼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낙송과 연합은 기본이죠. 5번하고 6번입니다. 5번하고 6번, 5번과 6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우선 하시되 5번, 7번 차선으로 5번과 7번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박병화가 제대로 타이밍 잡고 힘을 써요. 성낙송이 몰고 갑니다. 근데 김희준이 넘어서려고 하다가 성낙송의 견제에 김희준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박병화가 힘을 쓰고 성낙송이 활에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을 살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성낙송과 박병화죠. 상남팀 선수들의 협공이에요.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 6번하고 2번 김희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이 좋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 뭐 엄정일은 이래저래 김희준의 뒤를 잇다가 라인 전환 시도에 나가면서 성락송 뒤를 물고 가서 쫓아가기만 하면 되죠. 6번과 7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6위하고 6, 7은 상남팀과 후미권 공략해 나갈 엄정일이에요. 6위, 6, 7은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경제 중심 김희준하고 성락송의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5번, 6번 쌍복 견주권 쪽에 우선하시되 5번,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앞선 특성급 경주와는 다르게 이번 편성은 좀 수월하게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편성도 함정이 있습니다. 세종팀 선수들과 김포팀 선수들이 맞대결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종은 3명이고 김포는 4명입니다. 그 점 때문에 요즘 결승전 특성급 경주 팀 간 대결을 노골적으로 많이 짜놨기 때문에 이번 편성도 세종하고 김포팀이 맞대결 펼쳐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황인혁 자체가 뭐 김포팀보다는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포팀의 중심 황승호인데 황씨들 연합 펼쳐나간다면 쉽게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원체 동반 입상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황인혁 입장에서는 팀 후배보다는 황승호와 전략적 연합을 먼저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팀 간 대결로 짜여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자리 잡기가 정태양, 김범수, 황인혁, 황승호로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황승호 뒤는 왕지연, 원신재 한타키나 한타키 원신재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팀 간 대결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황인혁의 후미를 막해 나가는, 황인혁이 앞선에서 힘을 써주는 세종팀 선수들을 지켜주는 양상으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황인혁 팀보다는 아무래도 황승호를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6번의 선정 가능성 쪽에 6번 입장에서는 황승호가 달라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6번과 1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6번, 1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태양보다는 김범수가 힘으로 버텨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김범수의 시속감도 상당히 좋아요. 그 점 때문에 6번과 2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라고 한다면 황인혁이 어설프게 김포팀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해요. 그렇게 된다면 정태양이 시속감이 좋죠. 김범수가 짧게 가져갑니다. 황인혁이 짧게 가져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김범수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김범수 머리로 경주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정태양의 시속감만 좋다면 김범수가 정태양을 상대로 짧게 가져가고 황인혁이 다리가 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좀 과감하게 공략해 나가본다면 세종팀 선수들이죠. 팀 선배가 세종팀 선수들을 챙겨 나가질 않아요. 젊은 선수들끼리 뭉쳐서 황인혁을 괴롭혀 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왕지연 2번하고 3번이에요. 2번, 4번, 2번, 3번. 2번, 4번하고 2번, 3번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뭐 편성 자체가 쉽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6번 인정하고 막해 나갈 황승호, 주도권 잡아 나갈 수 있는 김범수 중에서는 황승호가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장에서 경륜왕 구입하시고 저의 설명을 들으시게 된다면 경주 분석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KR레이싱 또는 경륜왕 검색 후 PDF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컴퓨터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가 있고요. 플레이스토어 경륜왕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